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5년 상시 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번 문제를 풀고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2번 문제 풀고 또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고 또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분석 작업 문제들을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상반기 진료라는 요 ACCDB 파일이 있대요. 이 파일에 들어있는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불러와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건데 우리 외부 데이터 불러오는 그 방법 좀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 이제 지상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에서 이제 사용할 그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 때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그때 문제 지상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돼요. 문제 이제 지상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외부 데이터 원본 기능을 이용해라. 이렇게도 나올 때가 있다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지상이나 어차피 똑같죠. 해서 외부 데이터 원본 기능을 사용해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삽입의 표의 피벗 테이블 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돼요. 근데 문제를 읽어봤을 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이걸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할 그 지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써져 있으면 데이터라는 이 메뉴를 이제 찾아가서 외부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면 되고 아니면 외부 데이터 원본 기능을 이용해라. 외부 데이터 원본 기능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삽입이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이제 불러올 때 데이터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면 됩니다. 데이터는 저 메뉴를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상반기 진료.accdb 요 파일에 들어있는 우리 진료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서 우리 성별이다, 진료 과목이다, 그리고 진료일이다, 그리고 진료비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4개 열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하래요.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을 하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진료비다라고 해서 이곳에 이제 값들이 쭉쭉쭉 써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피벗 테이블에서는 값을 이제 한 개로 이제 사용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값의 이름이 우리 진료비고요. 그 진료비에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 최대값을 구해줘야 되더라.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전부 다 이제 행에 들어가는 그 내용인데 우리 행에는 성별하고 진료일하고 요 두 가지가 들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행이 두 개가 이제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진료비라는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우리 열인데 위쪽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죠. 그러면 이제 열은 사용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진료 과목 모두 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진료 과목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필터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필터 하나, 행 두 개, 값 하나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그 위치는 지금 얘는 열이 없기 때문에 행이 시작하는 그 위치요. 행이 시작하는 게 우리 이제 A의 4번 셀부터 시작을 하죠.
해서 우리 A의 4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그 위치는 A의 4번 셀이었죠. A의 4번 셀을 먼저 찍고 그리고 이제 메뉴를 찾아갈게요. A의 4번 셀 이렇게 이제 선택해 놓고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요.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맨 앞에 데이터 가족 및 변환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데이터 가족이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쭉쭉쭉 뜨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기타 원본에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얘를 이제 선택해 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 ACCDB 요 파일이 우리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이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 ACCDB 파일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올 때 우리는 이제 마법사를 사용할 거예요. 해서 이곳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해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가면 우리 피벗 테이블에 우리 외부 데이터의 그 위치는 C 드라이브의 OA예요. OA라는 그 폴더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예제 문제 파일들을 전부 다 OA라는 그 폴더에 다 넣어놨어요. 해서 그 경로 똑같이 이제 찾아가면 돼요. 해서 우리 C 드라이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 OA라는 폴더요. OA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파일들이 뜨는데 그때 우리 상반기 진료다라고 해서 요 맨 위에 있죠. 요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해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쿼리 마법사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진료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에서라고 했어요. 진료 내역이다라고 해서 이곳에 이제 테이블 명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앞에 보면 이제 더하기 표시가 있죠.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필드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타나요. 우리는 지금 이 모든 필드를 다 가지고 가서 문제를 풀 게 아니라 문제 제시된 것처럼 성별이다. 그리고 진료 과목, 그리고 진료 1, 그리고 진료 B하고 이렇게 이제 4개 필드만 가지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성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진료 과목 여기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진료 1이라는 이 필드 명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진료비요. 진료비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문제에 제시된 그 필드 명들이요. 그 필드 명들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데이터 필터를 할 수 있게 조건을 설정할 수 있게 떴는데 문제에서는 특별한 지상이 없어요. 없으면 그냥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정렬 순서를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해라 내림차순해라 그런 지상이 없죠. 없으니까 여기서 또 우리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침하고 나왔죠.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 파일에서 어떤 필드를 가지고 오겠다 요거 이제 설정한 거를 우리는 엑셀로 되돌려 가야 되겠죠. 해서 얘가 이제 선택된 그 상태에서 우리는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해서 마침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이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통합 문서에서 이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가 가지고 온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어 줄 거죠. 해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제가 아까 이 메뉴 데이터라는 메뉴를 선택하기 전에 A의 4번 셀을 우리가 이제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A의 4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셀 주소가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만약에 안 뜨면 여기서 이제 A의 4번 셀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해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A의 4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때 문제 제시한 그 열들만 그 열들의 그 필드들만 이곳에 나타났죠. 그러면 이 필드들을 각각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이곳에다가 쭉쭉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가져다 놓으면 돼요. 레이아웃 요거 이제 설정하기 전에 문제 그림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제 값으로는 진료비를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행으로 성별하고 진료일 얘네들을 갖다 놔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필터에다가 진료 과목을 놔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필터 먼저요. 필터에다가 우리가 진료 과목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필터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성별하고 우리 진료일이라는 거요. 성별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행에다가 먼저 갖다 놓고요. 그리고 진료일이라는 거 요거 쭉 드래그해서 성별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진료일이라는 그 필드에는 날짜가 들어있겠죠. 날짜가 들어있는 이런 필드를 우리가 갖다 놓게 되면 지금처럼 이 행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여기에 연이다, 분기다, 진료일이다 하고 이렇게 연하고 분기가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된다고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조정을 해주면 되니까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료비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작성이 됐는데 그때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진료비는 합계가 아니라 우리 최대값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진료비가 지금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값 요약 기준으로 찾아간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최대값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최대값 선택이요.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더니 합계가 없어지고 최대값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도 그림을 보고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해줬고요. 그때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곳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맨 위에 이제 메뉴를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 있어요. 디자인에 찾아가게 되면 맨 앞에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여기서 보고서 레이아웃이요.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문제 시킨 대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달라.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우리가 아까 날짜 그 필드를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놓게 되면 나는 진료일을 갖다 놨지만 자동으로 연하고 분기가 생긴다 그랬죠. 해서 지금 이곳에 연이다, 분기다 이런 것도 같이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해주면 이 두 개 지상은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진료일이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는 그림과 같이 그룹화를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우리가 작성한 거는 아까 이제 진료일을 갖다 놓으니까 연하고 분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됐죠. 근데 이 그림에는 연하고 분기가 없어요. 없고 지금 여기에는 1월이다, 2월이다, 3월이다, 4월이다, 12월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월만 표시가 됐죠.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처럼 연하고 이렇게 값들이 막 써져 있죠. 이것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룹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그룹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그룹하고 지금 여기 보면 월하고 분기하고 연하고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돼 있어요. 우리는 월 단위로만 표시하면 되니까 분기하고 연을 이렇게 이제 우리 선택된 거를 해제시켜 주면 됩니다. 해서 월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했더니 지금 진료일이 문제 그림처럼 월 단위로만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을 봐도 아까 연하고 분기 그거 있던 게 이렇게 이제 없어진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지상 요것도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진료비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의 표시 형식은
가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우리 회계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다시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진료 B에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니까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앞에 뭐 특정 기호 같은 것들은 전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똑같이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진료비 중에서 임의의 데이터를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가필드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가필드 설정하고 대화 상자가 떴죠. 우리는 이 가필드 설정에 왜 들어왔다? 표시 형식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해서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문제에서 회계 범주를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범주 중에 회계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찍게 되면 오른쪽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는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기호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 기호 요거 이제 선택해서 없음으로만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봤을 때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자동으로 붙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 버튼이요.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문제 그림처럼 기호 없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붙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레이블이 있는 그런 셀들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 데이터를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옵션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는데 맨 위에 보게 되면 레이블이 있는 그런 셀들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달라. 그게 여기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우리가 체크 표시만 요거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지막 지상도 싹 다 이제 문제를 다 풀었죠. 그러면 마지막 지상까지 다 풀었으면 이제 내가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과 문제 그림에 나와 있는 그 피벗 테이블이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을 다 해 주셔야 돼요. 맨 위에 진료 과목 모두라고 돼 있는 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요. 성별이다, 진료일이다, 최대 진료비다 해서 이 제목도 이제 확인해 주고 남하고 여 그리고 맨 밑에 이제 총합계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진료일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월 1월이다, 2월이다, 3월이다, 4월이다, 12월이다 그리고 1월, 2월, 3월, 5월, 12월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진료비는 값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는지 전부 다 싹 다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거를 비교를 했을 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적으로 2번 시트에서 다음에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분석적으로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여러 개 데이터들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A의 3에서 A의 29번 그 영역에는 그랬어요. 자, 우리 A3이다 라고 하게 되면 리뷰 번호의 첫 번째 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A29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맨 마지막 이제 리뷰 번호 여기까지요.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는 중복된 그 리뷰 번호가 입력이 되지 않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이제 count if 함수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이제 count if라는 그 함수요. 자, 우리 count if라는 그 함수는 앞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이제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범위에서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그 개수, 그 데이터의 count 개수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count if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범위를 먼저 지정해주고 조건을 쓸 때 만약에 M011
그거랑 이제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M011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이 전체 범위에서 M011 얘랑 이제 똑같은 데이터를 찾아서 그것들의 카운트 개수를 구해준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M011 얘의 개수만 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얘의 개수도 얘의 개수도 얘의 개수도 전부 다 이제 구해서 그 개수가 1이면 그 개수가 1이다 그러면 한 개밖에 없다는 그 얘기잖아요. 한 개밖에 없으면 그냥 입력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중복된 그 리뷰 번호가 입력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개수를 셌을 때 그 개수가 만약에 두 개가 나왔다. 그러면 중복된 그 리뷰 번호가 입력이 됐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입력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지금처럼 어떤 특정 데이터의 개수를 세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맨 처음에는 얘로, 그 다음은 M018로, 그 다음에 M005로 개수를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지정할 때 이 셀을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거 이제 잠깐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여기다가 우리 count if라고 이렇게 이제 쓸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지금처럼 count if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이 전체 범위를 내가 싹 다 블록으로 설정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 블록을 이제 설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을 쓸 때 요 셀을 요걸 이제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내가 지정한 이 전체 범위에서 A의 3번 셀에 M011이 들어있죠. 해서 M011 그거랑 이제 똑같은 그 데이터의 카운트 개수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누르면 1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는 A의 3번 셀을 찍었는데 A의 3번 셀에 M011 얘가 이제 들어있으니까 그거 이제 개수를 세준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채우기 핸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전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요만큼은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조건으로 사용한 A의 3번 셀은 지금처럼 달러 기호가 붙어 있지 않죠? 그러면 내가 채우기 핸들로 이제 계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A의 3번 셀이 이제 A의 4번 셀로, A의 5번 셀로, A의 6번 셀로, A의 7번 셀로 그렇게 이제 셀 주소가 바뀌겠죠. 그렇게 이제 바뀌면서 각각의 이제 개수를 다 세 준다고요. 그러면 이 식을 내가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거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알아서 채우기 핸들 한 것처럼 이 주소를 이제 바꿔가면서 각각의 이제 데이터의 개수를 다 세 줄 거라고요. 그렇게 이제 데이터 개수를 셌을 때 중복된 리뷰 번호가 입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구한 그 개수가 1일 때만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제한 대상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제한 대상 걸게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A의 이제 29번 이 영역에다가 우리가 이제 제한 대상을 설정할 거니까 요만큼의 영역을 범위 지정해 주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우리는 이 제한 대상을 이제 설정할 때 우리가 지금 countIf라는 요 함수를 사용할 거죠. 사용할 거니까 내가 이제 사용자가 직접 이제 지정해서 제한 대상을 설정하겠다.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맨 밑에다가 우리가 수식을 이제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이제 countIf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 범위요.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A의 29번까지 이렇게 전체 영역을 범위 설정해주고 우리가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조건이요. 조건은 요 A의 3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수를 셌을 때 우리가 언제만 데이터가 입력되게 할 거예요. 여기서 개수를 셌을 때 1이 나왔을 때만 입력이 되게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는 1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데이터의 개수를 구했는데 그게 2가 나왔다. 그 얘기는 중복된 그 리뷰 번호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수를 셌을 때 그 개수가 1일 때만 입력이 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한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제한 대상은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끝났고요. 그 밑에 보니까 A3번부터 시작해서 A29번 그 영역을 클릭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은 설명 메시지가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하래요. 지금 여기 이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 메시지를 띄워라 그 얘기죠. 우리가 설명 메시지를 이제 설정하는 곳이 따로 있으니까 설명 메시지 요 탭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맨 위에 보면 셀을 선택했을 때 설명 메시지를 표시해달라 이곳에 이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그때 맨 위에 이렇게 이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얘가 이제 제목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내용이 우리 이제 설명 메시지예요. 해서 제목에다가 중복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이제 제한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요 사이에 이제 띄어쓰기가 있어요. 이런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 메시지요. 설명 메시지는 여기다가 이제 동일한 한 칸 띄고 번호는 한 칸 띄고 입력할 한 칸 띄고 수 한 칸 띄고 없습니다. 점까지 여기서 점까지 있어요. 점까지 똑같이 이렇게 이제 찍어 줘야 됩니다. 해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 띄어쓰기나 요 마지막에 있는 이런 점까지 정확하게 보고 똑같이 입력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제 점을 하나 안 찍거나 띄어쓰기 한 칸을 잘못하게 되면 틀린 걸로 그냥 채점 돼버린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설명 메시지 끝이요. 그리고 유효하지 않은 그런 이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그림과 같은 그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게 설정하래요. 그러면 오류 메시지라는 그 탭이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 오류 메시지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달라 이곳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스타일은 지금 현재 기본값으로 중지가 이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앞에다가 요 그림을 이제 띄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스타일에서 경고라는 거요. 경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요 그림이 맞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띄워달라. 그리고 그때 이제 제목이요. 제목은 지금 얘가 이제 제목이고 얘가 이제 우리 오류 메시지요. 그래서 우리 제목에다가 다시 한 칸 띄고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써줘야죠. 왜? 중간에 띄어쓰기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리뷰 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또 점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이제 해줘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한 칸 띄고 리뷰 번호를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점까지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그럼 이제 설정한 거 다 했으니까 다른 셀을 아무 곳이나 한번 찍었다가 우리가 아까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A의 29번까지 범위 지정하고 했죠. 그 범위 잡은 곳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렇게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 메시지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 설명 메시지가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확인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오류 메시지 한번 띄워보자고요. 자, 지금 이 데이터가 M005번이죠. 요거를 제가 M011로 바꿀게요. 11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뜬다고요. 그때 이 제목은 맞는지 그림은 맞는지 요 메시지가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속할까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그냥 얘는 그냥 X 버튼 누르고 꺼버리면 돼요. 그러면 원래 데이터로 이렇게 이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건을 쓸 때 그때 제가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수를 세주고 그 개수가 1이랑 똑같을 때만 데이터가 입력되게 해달라. 그렇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 지상이 이제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정렬 기능을 이제 이용하래요. 이용해서 상품명을 레드향 소가, 그 다음에 천혜향 소가, 그 다음에 감귤 소가, 그리고 레드향 중가, 천혜향 중가, 감귤 중가, 그리고 레드향 대가, 천혜향 대가, 감귤 대가 이 순서대로 이제 정렬을 하래요. 지금 얘를 봤을 때 리을이 나오고 치읓이 나오고 기역이 나왔어요. 이런 이제 정렬은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로 우리가 이제 정렬 순서를 직접 지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렬할 거니까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이미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면 되겠죠.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정렬 및 필터해 보게 되면 우리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정렬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정렬 대화 상자가 떴어요. 그때 우리가 상품명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시킬 거니까 정렬 기준이요. 정렬 기준 여기서 이제 상품명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오름차순 할 거야, 내림차순 할 거야. 그걸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 있는데 맨 밑에 보게 되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있죠. 사용자 지정 목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면 사용자 지정 목록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지금 요 순서대로 이제 정렬을 시킬 건데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그 목록이 지금 이곳에 없다고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목록을 이제 추가시키겠다라고 해서 새 목록 얘가 이제 선택된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다가 이곳에다 이제 쭉쭉쭉 입력을 이제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레드향 소가라고 이렇게 써주고 쉼표 하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천애향 소가 이렇게 이제 써주고 쉼표. 그 다음에 감귤 소과 찍어주고 쉼표 하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레드향 중과 이렇게 이제 써주고 컴마. 그 다음에 천애향 중과 이렇게 이제 써주고 컴마. 감귤 중과요. 감귤 중과 써주고 컴마. 그 다음에 레드향 대과 이렇게 이제 써주고 컴마. 그 다음에 천애향 대과 이렇게 이제 써주고 컴마. 그 다음에 감귤 대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곳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쉼표로 구분해 가면서 싹 다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입력한 이 내용을 이제 추가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추가해서 클릭이요. 추가해서 클릭하게 되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변하면서 맨 밑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상품명을 이곳에 써져 있는 이 순서대로 정렬을 이제 시켜줘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만약에 이제 동일한 그 상품명이 있을 때는 포인트에 적용된 그 조건부 서식 그 아이콘 중에서 요 아이콘이 있대요. 이 아이콘이 위쪽에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정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렬 기준을 하나 더 추가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준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다음 기준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상품명이 동일할 때 포인트에 적용된 조건부 서식 그 아이콘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기준 여기서 포인트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정렬 기준은 우리가 셀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할 게 아니라 조건부 서식 그 아이콘이요. 그 아이콘을 기준으로 할 거니까 맨 밑에 보게 되면 조건부 서식 아이콘하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포인트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아이콘들이 사용이 되는데 그 아이콘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택을 이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초록색, 녹색, 역삼각형 요거 이제 한번 선택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 아이콘이 표시된 그 데이터를 위쪽에 표시해달라 이렇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상품명을 기준으로 먼저 정렬을 해주고 만약에 똑같은 상품명이 있을 때는 다음 기준 요걸로 이제 정렬을 시켜준다고요. 해서 얘하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해서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이제 1차 정렬 기준이고요. 두 번째 게 이제 2차요. 이렇게 이제 설정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됐어요. 자, 지금 우리 상품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상품명 레드향 소가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천혜향 소가 그 다음에 감귤 소가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동일한 그 데이터가 있어요. 동일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초록색 삼각형이 위쪽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도 좀 보자고요. 자, 그 밑에 이제 레드향 중가가 지금 이곳에 있어요. 그리고 천혜향 중가도 여기 이제 하나밖에 없고요. 감귤 중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때 요 초록색 이 삼각형이 위쪽에 표시가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레드향 대가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개 데이터가 있는데 그때 우리 초록색 삼각형이 없죠.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고요. 천혜향 대가를 봤을 때 여러 개 데이터가 있는데 그때 우리 초록색 요 삼각형이 위쪽에 표시가 됐다고요. 그리고 감귤 대가는 두 개밖에 없지만 요 초록색 삼각형이 위쪽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시킨 대로 정렬까지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 작업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나마 이제 어려웠던 게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요 수식 쓰는 게 조금 이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죠. 자, 그럼 이제 분석 작업 요 두 문제도 여러분들이 정답하고 해설 같은 걸 보지 않고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